홀덤펍을 이용하게 되면 도박 중독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 있습니다. 왜일까요, 선생님? 일단 홀덤은 중독입니다. 일단 똑같은 중독입니다. 근데 홀덤에 중독이 되면 이 아무리 처음에 작아 보인 돈일지라도 계속 지게 되면 하루에 100만 원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음날 또 집니다. 그러면 200, 300만 원을 일주일에 한 400만 원을 질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400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도박에, 더 큰 도박에 손을 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으로 빠져든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1번, 2번, 3번 유형의 홀덤펍이 있었는데 처음 시작은 1번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2번, 3번의 형태로 갈수록 아마 금액도 커질 것 같고 만회를 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동해 가는 그런 경향은 없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3만 원 가장 작은 금액 33 홀덤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3만 원만 취급해서 더 이상 금액이 안 올라갑니다. 사랑방 분위기를 만들면서 셀프 분위기로 만들어간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3만 원이라는 금액은 부담이 없습니다. 게임을 즐기다 보니 상금이 작습니다. 3만 원 내는데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상금이 작다 보니까 이 3만 원 가게에서 홀덤을 배워서 6만 원, 7만 원 가게로 다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33 홀덤펍이 좀 생겼다가 다시 다 문을 닫았습니다. 도박을 결국 하게 되면 더 큰 자극을 위해서 베팅 금액을 높인다고는 보통 하잖아요. 그러죠. 그렇게 가서 운이 좋게 더 큰 금액을 갔는데 거기서 이겼어요. 우승을 했어요. 그러면 금액이 엄청 차이 나니까. 처음 시작이 마인드 스포츠처럼 아니면 취미 레저로 즐겼던 분들이라도 큰 돈을 딴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잃는 금액들이 점점 커지면 실제 도박을 하는 것처럼 네, 됩니다. 결국 빠질 수밖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선생님은 어쩌다가 홀덤펍 운영하시다가 도박에 손을 대게 되셨어요? 운영을 하면 되게 심심합니다. 지루합니다. 카운터에 앉아있는 게 멍하고 있는 게 되게 심심하거든요. 근데 옆에서 하고 있는 걸 다 봅니다. 누구는 스포츠 토토에 베팅을 하고 누구는 파워볼 홀에 베팅을 하고 바카라 뱅크에 베팅을 하고 얼마 잃었네? 얼마 이겼네? 복구했네? 그런 소리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럼 저도 너무 심심합니다. 저도 스포츠 토토에 베팅을 하고 게임을 보고 축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잃으면 다시 또 베팅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홀덤펍이라는 곳에는 결국 도박과 접근성이 좀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그거에 대한 정보를 얻고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옆에서 이거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도 한 번쯤 관심이 더 가게 되고 시도해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빠질 수 있는 홀덤을 하러 모인 사람들이 특색들이 다들 도박에 이렇게 열려있는 분들이라서 그분들이 또 갖고 있는 시너지가 또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겠네요. 네. 이건 어떠세요? 그러니까 벌이가 홀덤펍을 하시면서 좀 커지셨을 거잖아요. 그런 문제는 없으셨나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개념이 많이 상실됐습니다. 돈이 돈 같지 안 보이고 숫자입니다. 그게 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홀덤펍을 운영하신 건데 돈을 실제로 많이 벌게 되니 그 자체가 선생님한테 조금 악영향이 됐다는 걸까요? 네. 그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어떤 느낌인지. 뭐 말 그대로 만 원짜리는 돈도 아니고 홀덤펍을 하면서 동전은 제 호주머니 속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 그대로 200만 원을 벌 때도 한 달에 2천만 원을 벌 때도 똑같더라고요. 200만 원을 벌었을 때는 그만큼 생활에 맞춰서 생활을 해왔고 2천만 원을 버니까 2천만 원에 맞춰서 생활을 했습니다. 크게 별다르게 삶이 달라지지 않더라. 예. 버는 돈은 많이 늘었지만 그러다 보면 저 이야기는 둘째 치고 저희 직원 이야기를 하자면 20대 초반 애들이 직원들이 들어옵니다. 시급이 보통 15,000원 정도 합니다. 다른 일을 이 친구들은 못합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하루에 버는 돈이 보통 평균적으로 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일을 하면 하루에 버는 돈이 서브로 따지면 한 25만원에 30만 원을 법니다. 하루에요? 네. 아, 뭐 팁 같은 걸 네, 받는 팁을 거예요? 포함해서 딜러 친구들은 하루에 60만 원도 법니다. 20대 초반 애들이 다른 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리고 걔네들 돈에 대한 개념이 상실이 돼서 돈을 너무 쉽게 편하게 씁니다. 왜 그만큼 돈을 버는데. 사실은 저희가 도박을 했을 때 돈을 따는 게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있으시잖아요. 아주 쉽게 큰 돈을 벌게 되면 그 자극도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관념도 사라지고 일상의 이 소소한 작은 것들에 전혀 흥미를 못 느끼고 소중한 점을 모르게 된다. 그게 가장 무섭다고 하는데 네. 이게 도박을 하는 사람만 느끼는 게 아니라 심지어 선생님은 홀덤펍을 운영하시면서도 그걸 느끼셨군요. 네. 아주 쉽게 그리고 큰 돈들이 계속 벌린다는 생각이 드셨으니까. 그러죠. 바로 또 다음날 또 벌 수 있고 또 벌 수 있고. 야, 이건 도박을
도박을 하시는 분의 문제만이 아니라 도박장을 운영하시는 분한테도 해당이 되는 얘기였군요. 운영하고 일하는, 제가 봤을 때는 이 홀덤펍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른 도박을 안 한다? 무언가 하나는 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면 돈을 벌어서 그만큼 유흥에다 또 돈을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어떻게 해서든. 너무 삶이 답답합니다. 선생님은 운영도 하셨고 도박도 하게 됐는데 그 홀덤펍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사랑방이거나 아니면 마인드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건전한 형태로 한번 문화를 만들어 보자라고 아마 처음에 만들어졌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거기 모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돈이 돌아가는 그런 행태들이 사람을 조금 힘들게 정신적으로 좀 피폐하게 만들 수도 있겠네요, 선생님. 예. 지금은 이제 홀덤펍을 그만두시고 GA도 나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선생님. 네.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선생님? 제가 홀덤펍을 하면서 홀덤 게임에 참여도 했고 파워볼, 스포츠토토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박성에 저도 확실히 느꼈고 계속 도박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홀덤 운영을 하면서 홀덤을 칠 때는 제가 직업적으로 일이다 생각을 하고 홀덤을 쳤지만 스포츠토토나 파워볼에 이거는 직업적이다라는 명분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홀덤펍을 그만하면 지에 참석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지에 참석을 해서 다른 도박을 안 가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홀덤펍을 운영하면서도 마찬가지 명분은 홀덤을 치는 것은 직업이다. 하지만 홀덤을 치면서 파워볼도 하고 사다리를 하고 했던 것은 직업이 아니단 말이에요. 제가 이 지에 참석을 안 하면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홀덤펍으로 가서 홀덤을 치면서 또 누군가가 옆에서 하다 보면 지금까지 많이 해왔기 때문에 바로 또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좀 미리 차단해 보고자 지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지금 다니시는 거군요. 그건 굉장히 좋은 결정이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홀덤펍 다니시면 재미는 있습니다. 재미는 있는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감당할 수 있느냐는 어떤 얘기일까요? 금전적인 얘기일까요?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즐길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일 거라 생각합니다. 즐길 수 없을 것이다, 아마. 쉽지 않다. 선생님이 경험적으로 봤을 때 네, 그렇습니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네. 결국 그 얘기이시죠? 즐길 수 없다면 피해라. 실제로 홀덤펍을 운영하셨던 선생님께서 홀덤을 지금 하고 가시거나 아니면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한테 해주시는 실제적인 조언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선생님? 임요한하고 홍진호 이런 분들 예전에 그 스타 프로 게이머였던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사실 전에 그 라디오 스타 같은 데 나오셔서 프로 포커 플레이어라고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이게 이제 새로운 자기들의 직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도박 문제를 겪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도박 문제 예방 치유원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살짝 이게 혹시 청소년들한테 혹시 그 의도와는 다르게 그 도박에 대해서 조금 친근한 아니면 도박에 대해서 좀 허용적인 문화를 만드는 건 아닐까라는 저는 우려가 조금은 됐었거든요. 선생님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은요. 10명이 홀덤펍에 가서 게임을 치면 10명이 다 도박 중독으로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10명에서 2명에서 3명은 도박 중독으로 간다고 봅니다. 20%에서 30%는 도박 중독으로 가는데 이 도박 중독은 몇 프로가 중요치 않고 한 명이라도 도박 중독자가 나오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즐길 수도 있겠지만 도박 중독자가 나오는 건 기정사실이다. 그리고 그게 내가 아닐 거라는 장담은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러죠. 어느 순간에 다른 길로 가고 있으니까. 선생님도 선생님이 홀덤펍 운영하면서 도박 문제가 생길 거라면 선생님도 스스로 예상하지 못하셨을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홀덤은 제 입장에서는 지금도 홀덤은 도박이라는 생각을 좀 줄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홀덤을 침으로써 다른 도박을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결국 홀덤이라는 게임이 결국은 도박과의 관문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는 얘기네요.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징검다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다. 네. 오늘 결론은 즐길 수 없다면 피하는 게 맞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용기 내서 출연해 주신 점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선생님이 해준 얘기들이 홀덤을 지금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홀덤에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충분히 의미 있는 메시지로 전달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앞으로 지금처럼 GA를 나가시는 선생님의 도박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이 활동들도
꾸준하게 유지돼서 선생님이 앞으로도 행복한 삶 사시기를 바라봅니다. 응원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꿈을 찾아